네, 팩트 체크의 달인 목격자 K 씨 또 오늘도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그 선관위 일을 계엄군이 들어갔을 때, 예. 과천 선관위 그다음에 관악 관악 선관위 그다음에 수원에? 연수원을 들어갔어요. 수원의 연수원. 수원의 연수원. 선관위 연수원. 근데 이게 핵심이 됐습니다 지금. 일단 거리상으로도 다른 선관위 두 개의 관청보다는 거리가 훨씬 멀잖아요. 멀죠. 예. 여기에 동시적으로 작전이 들어갔다는 건 미리 준비했다는 거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미리 준비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있었다. 게 여기가 다 포착이 되고 이게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여기가. 자, 하나씩 이제 자, 가장 의아한 부분은요. 이거 왜 지금 다른 매체들은 보도를 하지 않고 시사인이라는 군소 매체가 단독으로 보도할 수 있지? 네. 그것도 지금 계엄이 터진 지 3주나 지나가지고 그렇죠. 예, 이런 보도가 지금 시점에 나오고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 자체가 너무 의아했거든요. 그렇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막 언론 플레이도 하고 할 만한 그런 기관인데 이걸 왜 쉬쉬했는지 지금 사람들이 가장 의아한 건 그거거든요.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예. 시사인이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측도 이제 한번 계속 체크하고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정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승진 후보자 대상 교육 강연을 실시했다. 그리고 여기는 두 개의 교육 과정이고 일주일 일정, 2주일 일정 있다. 6급이 있고 5급이 있어가지고 각각 이제 교육 기간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장급 주요 승진 대상자 등 핵심 실무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에 끼치는 실무적 영향력은 사실 지대한 거죠.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은 그렇지. 겁니다. 시설을 보면 요게 이제 선관위 요게 선관위 연수원인데 네. 디귿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요런 식의 지금 어떤 시설 개요를 가지고 수원에 있는 있습니다. 연수원이에요. 서둔동에 있고 그리고 96년도에 이제 개원을 했다. 96년도에 개원을 한 거는 지금 종로구고 여기에 옮겨온 게 17년도네요. 네. 선거 제도를 바꾼 것과 묘하게 계속 겹쳐요, 시기가. 예, 선거제도 사전 선거라는 걸 도입을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벌어진 일이고 네.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시점하고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17년 선거, 17년 이후에 했던 선거는 18년 지방선거, 20년 총선이 있었는데 20년 총선 4.15 총선입니다. 둘 다 아주 우리가 부정선거를 예. 강력하게 의심하는 거죠. 거지만 이제 주로는 20년도 아니죠. 18년도 선거부터 더욱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게 만들어지고 옮겨가고 한 시점이 전부 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그렇죠. 결정들이 영향을 끼칠 만한 시점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의혹을 가질 만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냐? 아까 언급한 그 교육 받는 사람들, 승진 후보자 그리고 지원자. 그러니까 선관위 소속된 사람들이 80여 명입니다. 이 중에는 교육 지원자라는 건 아마도 교육을 하는 사람인 거가 교육 받는 사람들이 승진 후보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외부 교육 지원팀, 강연자 등 민간인 10여 명.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사람이 선관위 내부 직원 승진하는데 강연을 할 수 있죠? 어떤 강연을 하기에. 그러게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요 선관위에게 좀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상한 건 표현이 민간인이라는 민간인 10여 명입니다. 저게 이상합니다. 민간인이라는 표현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가령 일반인 일반 국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리고 선관위 교육연수원에서 교육하는데 민간인이 10여 명이 왜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이상하잖아요. 이 지금 승진 후보자들한테 하려는 교육이 혹시 해킹 조력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민간인이 좀 수상합니다. 예. 자, 일정을 보면 실제로 일정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연간 교육 일정 선관위에 있는 지금 일정표로 5급 승진자, 6급 보직자 요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언급한 2주간의 교육, 일주일간의 교육 요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모이는 방식이라는 것도 화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줌 미팅 같이. 근데 집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요 시기에 이 지금 연수원에 반드시 모여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다. 이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약 2주 동안에 합숙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줌이나 이게 아니라 예. 딱 비밀 장소에서 합숙 나가지도 못하고 합숙해서 그렇죠. 뭔가 특수 교육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 뭐 부제라든 뭐 기자재라든가 말이 뭐 교육이지 저거는 예. 작업이라고 봐야죠. 지금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예. 그걸 의심하는 아니 거예요. 도대체 승진하는 것에 왜 저런 2주 동안 모여가지고 저런 걸 일반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공직자가 이런 거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요. 이야기거든요. 왜 2주 동안 다른 데 가지 못하고 합숙해야 되는가. 예. 예. 그런데 어떤 그 온라인상에 지금 굉장히 뒤늦게 과거의 글들이 발굴되고 있는 그런 인터넷 유저가 있습니다. 익명의 유저예요. 지금 사람들은 48시간 좌라고 불러요. 뭐 이유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거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요 사람이 주로 활동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쭉쭉 올려놨던 글이 있고 이 사람 자기 스스로 설명하기를 자기는 이런 거 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탐사 취재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보개통 사람인지 여러 가지 지금 궁금증을 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난치듯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장난치듯이. 본인 이 사람이 다시 주목받게 된 건 이 글은요. 이미 지금 거의 2주 전에 쓰여진 글인데 그때 자 다음 사람들 관심을 모을 곳은 바로 선거 연수원이다. 선관위 연수원이다. 그 기사 터지기 전에 이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름 돋아가지고 그 글을 다시 보니까 장난처럼 소설을 썼는데 중국 해커들이 한국에 왔으면 숙식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어디를 하겠냐? 아 연수원이 좋겠구나. 왜냐 거긴 숙박 시설이 있으니까 식당도 있고 밥도 주고. 인터넷 연결 잘 돼 되니까 있고. 좋네. 그 인터넷 연결이라는 게 아마 정부망이랑도 어떻게 연결되는 그렇죠. 예, 있겠죠. 예, 인트라넷으로. 예. 실시간 투표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할까? 어딘가 여론조사가 모인 곳이 있겠지. 그것도 넣도록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장난처럼 쓰고 난 다음에는 소설이야 소설. 왜 그 긁히고 그래? 왜 화내고 그래? 나는 그냥 소설 썼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태도가 예. 좀 사람들 흥미를 뭔가 많이 자아냈습니다. 내부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인트라넷 여부. 인트라넷. 왜냐하면 선관위가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일관되게 이제까지 부정선거 절대 불가능하다. 단 내부 조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자기들 스스로 했어요. 예. 그 얘기는 이건 인터넷망이 아니다. 인트라넷.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다. 자기네들끼리 쓰는 겁니다. 인트라넷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면 회사 내 통신망처럼 그게 인트라넷인데 선관위 직원들만 쓰는 인트라넷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그 인트라넷도 종류를 다르게 계층화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연수원만 쓸 수 있는 게 그런 있겠죠, 것도 또. 있고 직원들만 쓸 수 있는 게 있고 아예 완전 최상위 관리자만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가령 해당하는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가령 우리 이제 단톡방 만들듯이 그겁니다. 그렇게 그 특정 인원만 쓸 수 있는 인트라넷. 단톡방은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비유 아닌가요? 오히려 이제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인트라넷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보면은 북한이 거대한 인트라넷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인터넷에 접속을 해도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인터넷 서비스도 볼 수 없어요. 오직 내부에서 북한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만 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상이 어떤 외부적인 단톡방하고는 예. 취소입니다. 맞아요. 외부 넷이 그렇죠. 외부적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자기 안에서만 그 사상 어떤 주입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 거대한 인트라넷망을 가지고 있는 반대로 이 거대한 인트라넷은 기업이나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자기네 업무를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업무 보고하고 이런 예. 거 인트라넷으로 하거든요. 그건 가능한 이야기고 그 구조는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인트라넷망이라는 걸 외부인이 접속하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예요. 가령 어떤 뭐 좀비 PC를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간으로 인트라넷망에서 활동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자기네들 기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외부인이 자기네들 기관에 들어오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인트라넷. 연수원에 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한 적이 있거든요. 2020년 3월 26일입니다. 선거 연수원을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해가지고 하하. 되게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이상하죠. 외국인을 선거연수원에 해외 입국자 거기 숙박시설로 거기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시 앞으로 수원으로요? 예. 서울도 아니고요. 방금 그거 띄워주세요. 그거요? 좀 앞에 거. 자, 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애국 기업인데요. 더산삼 이게 특별 행사예요. 2+2. 두 박스 사면 2박스를 더 줘. 무료. 이 왜 귀한 그러냐면 걸. 지금 계엄 기간에 예. 국민들 힘내라고 애국 기업이 완전히 그냥 홍보. 그냥 연말 연시에 특별 서비스합니다. 이게 딱 맞는 게 산삼이라는 게 좀 몸을 온기를 돋구어 주잖아요. 지금 애국 국민들이 외부에서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집회 시위를 해야 춥지. 되니까 너무 춥지, 춥잖아요. 춥지. 그럴 때 그래서 이거 2+2로 애국 기업이 팍팍 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거 먹어야 돼, 우리도. 저도 감사히. 이거 산삼 한 뿌리에 사포닌이 여기 한 병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어제 먹어보니까 다른 제품이랑 다른 게 인위적인 달콤한 맛 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그냥 산삼 맛입니다. 예. 감사히 잘 여러분들 먹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의하실 분들 전화하십시오. 네. 자, 이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해외 입국자를 이 시설로에 자,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숙박을.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위해서는 보안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가정한 게 맞다면 선거연수원이라는 곳에서도 선관위의 인트라넷망에 접속이 가능하다면 여기는 절대로 그 누구 외부인 선관위 직원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허용을 하면 안 되는 안 곳입니다. 되는 곳인데 저들 말이라면 그런데 이상한 게 해외 입국자. 해외 입국자를 막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외 입국자가 뭐 가령 한 100명 정도 왔다고 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한 명을 위해서 나머지 99명이 동원된 거일 수 있어요. 가령 그렇지. 해커라면 해커 한 명이 필요하다면 나머지는 그냥 연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데려온 거야. 끼어 팔기 이런 게 정확히 있어요. 그거죠. 끼어 팔기. 정확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운동 선수들도 슈퍼스타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단이 있어. 예. 마이클 조단이 움직이면 그 팀이 우승하는 거야. 그러면 끼어서 그 소속 선수들 몇 명 그냥 끼어서 가. 이거를 나머지 입국자들은 네, 사실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입국자들은 국민들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일일 뿐이고 딱 필요한 거는 해커 한두 명, 뭐 세네 명,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충분히 침투가 가능해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이때 그게 논란이 되냐? 왜 하필이면 선거 연수원으로 들어가는 바로 날짜 때문이에요. 날짜가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가장 이상한 4.15 대한민국에서 총선. 가장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선거에 불과 3주 전입니다. 3주 전이야. 4.15 총선 3주 전에 딱 작업해야 되는 날짜예요. 상식적으로 선관위는 1년에서 일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핵심이지. 집중해서 일해야 되는 그 시기에 선관위가 미쳤다고 보세요. 지금 표현이 이렇습니다. 수원시가 결정한 거예요. 수원시가 지금 수원시장 염태영이거든요. 그 3선까지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은 교체된 사람인데 이 사람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그 지금 시장이 요구한다고 선관위가 이렇게 넙죽넙죽 열어줍니까? 심지어 정치인인데? 시장한테 명령을 했겠지. 이거 아무 소리 묻지도 따지도 말고 요번에 연수원으로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시장은 뭣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들어요. 지네끼리니까. 오늘 김용현 변호인 측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표현이 있었어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데 두 가지 서로 다른 어떤 계열이 있다. 하나는 국내에서 암약하는 선거 부정선거 카르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기들 정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걸 획책하는 세력이 있고 국외에 거점을 두고 어떤 익명의 장소에서 침투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혹은 국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에 침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다른 주체가 있다. 가령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건 중국이죠. 이거는 우리가 의심하는 모든 게 다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내 카르텔의 그 염태영 시장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정치적 어떤 뭐 지금 진영을 의심하는 거니까 왜 특정 정당만 계속 이익 보냐 이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그 어떤 내부에서 그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오는 권력 구조에서 카르텔 도구화 될 수 있고 혹은 본인도 플레이어일 수도 있고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이 민간인 강연자도 조금 더 의심해 볼게요. 가령 아까 이제 10명 정도 민간인 강연자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밤 11시까지 왜 여기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사실 뭐 자유도 박탈당하고 감금당한 건 이미 감금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 민간인 그냥 순수 강연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나도 이런데 강연 많이 했거든. 그럼요. 1시간, 2시간 강연하면 나와.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냥 그 강연료 받고 나오는 거지. 누가 11시까지 저기 묶여 있어. 그러니까 민간인 강연자도 강연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하루 종일 강연해 9시부터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강연해서 말이 안- 아유 피곤하다 인젠 숙소에서 자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 말이 안 돼. 저거는 민간인가. 아니 어떤 시나리오를 돌려도 민간인 강연자가 같이 숙식을 하고 있는 건 너무 이상한 그림이에요. 이거 아주 상세한 해명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강하게 요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다시요. 야, 다시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이 머물렀던 관계자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민간인 포함해 가지고 90여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제보를 한다는 거예요. 제보 내용은 뭐냐? 무서운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막 와가지고 각 층마다 숙소 각 층에 배치됐다는 거야. 각 층마다 각 층마다. 무전- 이게 무전기로 소통을 해요. 무전기 소통.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민간인들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나오지 못하게 통제했다. 심지어 자. 방 밖에 문도 못 열게 한 거. 문 열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방 거예요. 밖에 문도 못. 저 안에서 무슨 작업을 했겠냐? 자, 저희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작업하지 자, 않았느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시사인의 보도 취지는요. 이 사람들이 계엄군이라는 겁니다. 계엄군 혹은 계엄군의 부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때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11시부터 그걸 했다는 건데 비슷한 시각 그러니까 그것보다 사실 늦게예요. 경찰차가 이제 목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버스도 오고 구급차도 오고 일반 승용차, 승합차 계속해서 왔다. 그리고 차종까지 막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새벽 1시 1분에 계엄 해제가 지금 의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버스 경찰차가 계속 나왔고 그 차들이 철수한 거는 새벽 5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제를 처리를 한 이후에 철수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지금 이제 시간대별로 활동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언급하는 건 그 어떤 통제한 남성들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통신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굳이 집어넣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언급된 그 차량 사진 뭐 이런 게 요 앞에 보면은 어떤 뭐 농업 관련된 기관이 하나 있고 거기 주차장에 차를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200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선관위 연수원인데 그 CCTV를 구해 가지고 버스를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보면은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이제 우리가 분석이 필요한데 군인들이 출동할 때 저런 걸 타고 갈까 하는 의아함은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 버스가 있고 한데 군이라면 또 군용 차량들이 있고 할 텐데 예 다음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누가 제시를 했냐? 김병주 의원실도 그렇고 서삼석 의원이 또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엄군이 위헌을 한 행위다, 내란을 한 행위다 증거로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런 게 있어요. 연수원에 삼공수 여단 130명을 파견했다. 그리고 방첩사 60명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만 190명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여기에 배치가 된 거예요. 가장 많은. 선관위 그 본청사와 관악청사보다 여기에 배치된 연수원에. 인원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김용현 장관이 의심하는 선거 부정의 세력, 국내는 카르텔, 국외는 어떤 해외 거점 세력, 뭐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데 두 개의 기관이 이걸 이제 뭔가 대응하기 위해서 활용되었다라고 하면서 정보사가 있고 방첩사가 있어요. 정보사는 해외 거점의 세력들을 대응하는데 정보사가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 정보사 자체가 해외와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 수사 업무까지 포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블랙 요원도 그렇고 방첩사는 국내. 방첩사가 과거에 기무사였죠. 기무사죠. 그리고 방첩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이듬해인가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방첩사에서 해외에서 하는 어떤 그런 해킹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수사할 수 있는 수사 조사하고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위를 획득을 합니다. 그 방첩사가 여기에 60여 명. 그러니까 정보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서버가 있는 본청사로 그쪽으로 갔어요. 갔고. 과천으로. 그런데 방첩사가 여기 많이 왔다. 이 이야기는 아하.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 선거 카르텔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회합을 의심했기 때문에 지금 60명을 보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아까 이제 봤던 그 일정표를 보면 그 일정표대로라면 2일 날 모여가지고 이제 둘째 날 한참 하고 있는 밤이었잖아요. 그 시점에 그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미리 포착을 하고 그 사람들을 검거할 역할을 잘 할 만한 방첩사를 보낸 것으로 우리가 이 어떤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계엄령을 선포한 시기와 가령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도 날짜를 정하는 걸 지금 좌익들은 아주 유치하게 그 노상원이 점쳐가지고 했냐 이 정도 수준으로 근거도 없어. 당연히 근거가 없거든요. 무슨 삼자가 세 개가 모이냐 이런 거의 정신병 걸린 소리를 그 정규 매체가 하고 있거든요. 신경 쓰지 말고. 예. 오히려 이게 합리적이죠. 그렇지. 그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급이잖아요. 5급, 6급이면 그 사람들 전국에서 다 모아가지고 전국의 선거를 관장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모아서 집합해서 뭔가를 교육을 하는데 그 둘째 날에 계엄을 했다라는 거 첫째 날에 뭔가가 포착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걸 한 게 방첩사일 수도 있고 아직 지금 우리가 이 어떤 뭐 지금 뭐 내란 직권남용 수사 등등 해가지고 좀 더 진행이 되면 뭔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면 지금 서삼석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농업박물관의 CCTV 요걸 이제 보여주면서 차량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차 종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왔는지를 언급을 하고 구급차 시간까지도 지금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철수를 했던 시점이 오전 2시부터였다는 것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아무리 봐도 계엄군이 차량에서 내렸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계엄군이 차량에서 내린 영상도 없습니다. 어허. 저게 계엄군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사실. 그 버스가 계엄군이 실제로 탑승한 차량인지 여부도 알려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장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엄군이 이 기사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핵심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계엄군이 사전에 전국의 선거관리 실무자들이 여기에 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투입됐을 가능성을 이 기사도 의심을 합니다. 이 언론도. 다음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얘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다른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건 날짜가요. 12월 11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댓글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보도가 있었고 2주 전에 보도가 있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을 뿐이에요. 내용은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쭉 이어집니다. 이게 아예 뭐 지금 대중에 안 알려진 것도 아닌데 철통같이 보안에 붙여진 거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11일에도 그러니까 이미 계엄 날에도 연수원에도 군대가 갔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뭐 누가 뭐 몇 명이 감금됐니 뭐니 이런 표현이 아예 안 나왔던 건 그게 왜일까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그 민주당 의원이 지금 공개한 CCTV거든요. 음악은 꺼도 돼요. 음악 거 있어요. 예. 지금 버스가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보여주고 싶은 영상은 뭘까요? 군인들이 내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군인이 한 명도 안 내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저 버스가 그대로 돌아가는 걸로 저기 뭐야? 끝나요. 저거는 저건 이제 다른 차량. 다른 차량. 다른 차량이고 뭐 경찰이거나 이렇습니다. 응급차가 들어오고 예.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냥 이 버스에서는 아무도 안 내리고 그냥 가요.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심지어 다시 돌려주세요. 거의 한 40초쯤에 보시면 그것보다 그 일단 재생을 해주세요. 제가 쭉 보시면 나중에 이제 차에 불이 켜져 있는데 사람들이 탑승하지 않은 것 같은 장면이거든요. 멈춰주세요. 예, 살짝 뒤로.
아니요, 살짝 뒤로 반대로. 반대로.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거의 타고 있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한 거는 뭐 60명 또 뭐 100 몇십 명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서 130명에 60명 그러니까 190명이 지금 여기에 파견됐다라고 하는데 그 190명이 지금 이 안에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된 게 없어요. 경찰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만 보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에 가장 이상한 건 이거 보도 이후에요. 선관위하고 경기남부청이 이제서야 내부적으로 확인해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무전기 들고 사람들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통제했던 사람이 연수원 직원이라고 합니다. 연수원 직원이 거기서 무전기 들고 왜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왜 자기네들 연수하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이상하네. 지금 보시면은 이 기사에도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하고 군이 주차장에서 대기만 했지 아예 진입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쓰여진 겁니다. 일단 이 기사는 오보인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90명을 감금했다라는 거는 일단 오보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우리가 알게 된 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오보의 핵심은 이거예요. 통제한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닌 거예요. 통제한 사람이 있었어. 이 지금 연수원에서 숙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통제당한 거는 있어요. 근데 그 통제한 사람이 바로 선관위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게 뭘까요? 심지어 그 통제한 사람들은 언제 등장했냐? 이 경찰군이 차량으로 지금 어디예요? 그 농업박물관 주차장으로 가기도 전에 그것보다도 거의 1시간, 2시간 일찍부터 통제를 시작했거든요. 계엄령 선포를 보자마자 통제를 한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통제한 거예요. 그것도 무전기 들고 아니 연수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무전기가 필요할까요? 그러게. 실시간으로 뭔가 지휘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계엄을 해서 계엄군이 들어갔으면 계엄군이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선관위 직원이 통제를 한다. 무전기 들고. 애초에 계엄군은 통제를 하거나 뭐 진입하거나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 기사를 약간 오독하고 계엄군이 이미 통제를 한 게 맞고 감금까지 했고 심지어 이 사람들을 어디에 구류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까지 막 루머가 만들 이게 다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이 연수원에서 벌어진 일이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선관위 연수원 소속 직원들이 무전기까지 들고 지금 계엄군이 도착하지도 않고 경찰도 와가지고 지금 뭔가 어떤 접촉도 전혀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막 통제를 해요. 뭐 하다 걸린 거겠죠. 걸린 거지. 뭐 하다 걸린 거겠죠. 뭔가 그러니까- 부적절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게 저기가 이 계엄군이 쳐들어간 전날서부터 저런 합숙 훈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방첩사가 예. 그런 정보를 그 전날에 무슨 행동을 그런 거 하는 게 방첩사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거 지금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부정 선거에 뭔가 흔적 지우기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같다. 첩보가 들어오면은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날 치러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도박판이 벌어졌어. 그냥 감시합니다. 누가 감시하냐? 경찰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도박판 그 하우스에서 이 건달들 감시하고 있다. 경찰 떴다. 그러면은 야, 니 나오지 마. 야, 감시. 위장. 야, 넌 일로 도망가고 얘들이 무전기 들고 막 이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예. 상황이에요. 가령 이제 이 보도가 가령 한겨레와 시사인의 보도가 만들어진 건 이 앞에 보시면 이 서삼석의 바로 앞장이요. 서삼석 의원의 CCTV 영상 제보. 요게 제일 컸거든요. 그걸로 자기들이 스토리를 끼워 맞춘 건데 정작 벌어진 일은 방금 말씀하신 하우스에서 그 불법 도박을 진행하는 주최 측이 계엄군이 들이닥치니까 이거 통제야 나오죠. 그거를 지금 통제된 사람들은 오해하고 계엄군한테 당한 일이라고 오해하고 막 언론에 제보하고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하우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무슨 일이 벌어지? 이거 안 봐도 보이지. 우리의 근본적 질문. 하우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 도박이지만 여기서는 선관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밑장 빼기. 밑장 빼기. 선거 밑장 빼기. 에? 자, 이제 이쯤 되면요. 선관위원장이 손모가지 걸어야죠. 선거지. 손모가지 딱 묶고 아귀. 예? 써먹까 이거 해야죠. 해야죠. 그러지. 아귀. 예. 지금 이게 아마 고니가 나타났어요. 예. 이 시사인 보도에
가장 당황한 건 계엄군의 그 어떤 뭐 주체도 아닌 선관위일 겁니다. 선관위원장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 하고 가장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정정보도까지 이제 요청하면서 정정까지 요청하면서 아유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아니에요라고 빠지고 얼른 의혹이 가라앉길 원하겠죠. 그런데 우리 부정선거를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안 놓쳤습니다. 이거 완전히 딱 잡았어요. 왜 니들끼리 하우스 통제를 했냐 이 질문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예. 무전기 든 사람 누군가? 목격자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